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쌤 김문영입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3년 특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3년 특례는요, 소리평가 전형에서 이제 우리가 그 3년 특례 친구들이 해야 되는 게 중앙대나 성대 또는 그 연세대 고려대 이런 쪽에서 일차적으로는 요 학교들에서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다른 그 대학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하시는 3년 특례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중대, 성대, 연대, 고대 이쪽에서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2025년에 모집 인원을 보시게 되면 인원이 총 76명입니다. 그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별로 모집이지만 단과대학별로 모집을 하는 거지만 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학과별 모집이라는 거. 요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정성 평가를 하는 방법은 전형 방식은 전공의 적합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3년 특례로 지원하는 아이들은 교과목 이수와 거기에서의 우수성 그리고 연관성 있는 활동, 전공과 연관성 있는 이런 활동들이 있다라면 한 번 정도 고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연세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 이제 추합 기대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데요.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를 선택할지 또는 적은 인원 학과를 선택할지 요거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해에 지원하는 그 해에 아이의 성적과 또 컨설팅을 받으실 때도 기존에 최소한 3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현재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적으로 봤을 때 많은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를 선택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적은 인원을 선택하는 학과가 더 나을지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그 연대보다는 조금 낮아요. 근데 보통 연대나 고대나 6대1, 7대1 요 정도 되는 상황인데 최근 3, 4년 동안의 그 경쟁률을 보게 되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6.5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이나 불어불문 이런 쪽, 그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물리학과, 융합에너지 특히 융합자 들어가는 학과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23대 1이에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자, 요거를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걸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례로 가는 전형에서는 이과 계열의 학생들, 특히 그 자연 계열 쪽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경쟁률이 높고, 근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중대라든가 그다음에 그 연대 고대 이런 학교들이 갖고 있는 평균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그 서성한이라고 그랬죠.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서성한, 중 그럴 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보통 평균이 10대 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보험처럼 드는 친구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위권은 상위권인데 상위권도 상중하로 나눴을 때 내가 중족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상에서도 그럴 때 보통 중앙대 정도를 보험으로 생각하고 이제 넣는 친구들이 있고 또 나는 서성안이 맞는데 조금 상향 지원해서 연대나 고대를 넣는 친구들이 6대1, 7대1의 그 경쟁률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아까 어제죠. 연대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료 설명해 드릴 때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연고대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지원하는 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데가 바이오나 생명과학, 신소재, 융합 이쪽이 공통적으로 높습니다. 이유는 자, 의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생물이나 화학과 같은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전공 적합성에도 맞게끔 또 하고 이수 과목 AP를 한다든가 IB를 했던 친구들 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미 그 과에 대해서 우수성, 그다음에 그걸 공부했다라는 걸 다 증거를 남겨두고 있고, 또한 그 성적으로뿐만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다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과 계열이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전자, 신소재, 특히 이제 요 신소재는 굉장히 인기가 높죠. 그다음에 건축, 기계, 요 두 개가 그나마 공과 계열 중에서는 경쟁이 좀 낮은 편이지만 그중에 신소재나 기계 쪽은 좀 높은 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라는 거 참고하셔서 올해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5학년도 올해 전형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전형 일정이 그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는 게 8월 초죠. 올해 이제 7월 10일, 11일부터 원서 접수를 받아서 한 3, 4일 정도 학교들이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서류는 다 떼어서 공지는 다 들어갔을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는데 1단계 넣고 나면 서류 합격자에 대한 발표가 8월 초에 나고요. 그다음에 면접과 구술 시험이 있는 학과들은 8월 중순중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9월 초. 그래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거의 다 9월 초에는 합격자가 거의 다 발표가 된다라는 거죠.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3배수 서류 100%로 뽑고요. 2단계에서 서류의 70%, 그다음에 면접 30%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해부터 면접이 30%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능 계열 같은 경우에 서류 70, 면접 30 이렇게 돼 있죠. 평가 방법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류 평가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 성적이라든가 활동 증빙 서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한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거고요. 평가 방법에 있어서 면접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시문을 주고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력, 적용력, 그다음에 면접의 태도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연대하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날짜가 일주일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집어넣는 친구들은 대부분 고대까지 다 거쳐서 서성한 중앙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면접고사는 주로 어떤 식으로 치러지느냐? 자, 그러면 면접고사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냐면요. 물론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학원들에 가서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고대를 간다 그러면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치시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그 찾는欄에다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렇게 치면 거기에 이제 기출문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인문이나 자연이나 문제는 1번에서 3번까지 나오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 문학, 생활과 윤리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참여나 사회적 문제, 개념 또는 용어에 대한 거. 여기 자연계열은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일까지가 이제 면접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나와주는 것들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보전, 그다음에 막전이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것들로 그 면접의 준비 시간은 약 12분을 주고 그다음에 면접 시간은 6분 내외로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준비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좋은 결과들 있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고려대학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학교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